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도 카페 글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 어떨까요? 암세포 성장에 설탕이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된대서 음식 만들 때 설탕 안 넣고 스테비아를 넣으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고민 없이 먹을 텐데 암 환자라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댓글 볼게요. 스테비아 단점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꿀은 어떤가요? 스테비아는 신장이 안 좋거나 저혈압, 저혈당, 임산부는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고 유기농 원당을 쓰고 있습니다. 스테비아가 근데 단맛이 나긴 하는데 설탕이랑은 맛이 좀 달라요. 이게 한국 음식에 넣으면 맛이 굉장히 튈 텐데 그래서 설탕을 안 쓰는 게 최대한 좋기는 하고 암한 분들에게는 스테비아 뭐 조금 쓰는 정도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기왕 둘 다 안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굳이 쓴다면은 스테비아를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뭐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유기농 원당이 설탕보다 좋은 점이 많기는 하지만 아마도 기준으로 같은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유기농 원당이 설탕에 비해 많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평범한 조리하실 때 넣는 설탕 정도는 수많은 영양권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내가 단맛을 그 정도 느끼는 게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 그 정도는 드셔도 되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일상적인 범위일 때요. 항암받고 입원 도중에 낙상사고로 머리를 다쳤다는 글이 올라왔네요. 네, 3년 전에 판정받고 수술하시고 항암 8차까지 진행해 오고 계신데 한 달 전에 이제 기운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그러시니까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셨대요. 실제로 이런 경우 이제 뭐 기저귀를 찬다든지 아니면은 병상에 누워서 간병인들한테 이렇게 처리를 좀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를 거부를 하셔서 힘들어도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다가 사고가 나셨다고 뇌출혈 소견까지 나왔나 봐요. CT 찍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사람도 너무 괴롭다고 그런 글을 적어주셨네요. 호스피스 같은 것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호자분이 잘 견뎌주셔야 나중에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다른 댓글은 마약성 진통제 중독 같아요. 진통제를 많이 쓰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호흡곤란까지 온다고 하네요. 네. 선망 증상이 사실 아마도 분들에게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보통 심각한 중풍이나 치매 이 정도 되는 분들한테서 자주 보이긴 하지만 아마도 분들이 다쳐서 뇌에 손상이 오는 경우도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는 조금 확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이제 뇌 전이 돼서 종양이 눌러갖고 오는 경우도 조금씩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댓글로 누군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마약성 진통제 썼을 때 부작용으로 선망이 오는 경우가 있으세요. 멀쩡하던 분이 그 약 들어가고 하루 이틀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막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만약에 안 쓰다가 쓰실 일이 생기시는 분들이라면은 그거 쓸 때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흔치는 않아도 그래도 드문드문 보여요. 약 농도가 높을 때 나타나든지 아니면 특정 시간대에 나타나든지 그런 경향성을 보여요. 뭐 약 먹고 몇 시간 있다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뭐 밤에만 그런다던가. 근데 그 시간대가 안 맞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환자분이 선망 있는 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종일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꼭 한 번씩 봐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글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병실에서 탈취제는 왜 뿌리는 걸까요? 진짜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소리 들린 것만 해도 마구 뿌려대는 게 5번째예요. 자연의 향도 아닌데 좁은 병실에 왜 저렇게 뿌려대는 건지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고 골이 아파서 코를 막고 있다고 혹시 이걸 보면 글만 뿌려주세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아, 병원에서 뿌리는 건 아니고 같이 입원하신 분이 탈취제를 계속 뿌리신대요. 같은 병실에 계신 분들. 댓글에 용기 내서 이야기하세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네, 댓글도 전부 다 얘기하세요. 간호사분께 이야기하세요. 아무래도 다른 질환으로 입원하신 분들보다 암환우분들이 이런 분쟁이 많아요. 왜냐면은 항암 부작용으로 속도 미슥미슥하고 그러면 냄새 조금만 이상해도 속이 확확 뒤집혀갖고 물론 환자 본인도 그 사실을 알죠. 내가 예민해져 있다는 걸. 근데 그런들 어쩌겠어요. 계속 힘들면 힘든 건 힘든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그냥 병원에다 얘기하세요. 탈취제든 뭐 이렇게 향 강하게 나는 거를 뿌리는 게 병실에서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 거 많죠.
이 같은 병실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어떤 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서로 힘들어해요. 늦게 잔 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 분 때문에 자꾸 깬다 그러고,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늦게 자는 분들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고, 병원에서 다들 영향을 살펴서 비슷한 사람끼리 늘려고 가급적 노력은 해요. 어떻게 보면 입원하시는 분들은 입원하실 때 옆자리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면. 여명이 한 달 남으신 분인가 봐요. 네, 자궁암 5년차 되시는 분이시고, 처음 진료했을 때 여명 3개월 얘기를 들었는데, 항암이 잘 들어서 2년은 잘 나아지고 좋아지고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그 뒤로 다시 3년 지나서 5년 되셨다고. 다들 아시겠지만 몸에 잔존함이 없이 5년 동안 쭉 이어지며 완치 판정이 나오는 거죠. 다시 안 좋아지셨나 봐요. 그리고 최근 4개월 전까지 항암 마치고 이제 항암에 의미 없어서 여명 한 달 이야기 듣고 이제 호스피스 들어가신다고, 의사 말로는 의식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까 신변 정리를 해놓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가족분들은 이제 상태는 다 알고 있고요. 참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댓글이 많이 달렸으니까 댓글 위주로 읽어볼게요. 여명 석 달 이야기 듣고 6년을 견디셨으니까 한 달이면 2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은 더 사실 겁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기운 내시고 포기하지 말고 잘 지내보세요 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네요. 여명이 얼마 남았다 하는 이야기는 요즘에는 저도 안 하고 있기는 한데, 한참 호스피스 가까운 병원에 있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얘기해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아무리 뭐 엄청난 기술이나 이런 거를 다 갖다 대도 이게 여명이 얼마 남았다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석 달 얘기했는데 5년 사시는 분도 계시고, 완치될 것 같아요 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특히나 생명을 다루는 일은 정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확성 문제에서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심적으로도 말하는 사람도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마음이,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성격이 못됐고 나빠서 그러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일수록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환자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환자가 받아들이기 쉽고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간결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방법 중 하나예요. 댓글에는 뭐 요즘에는 임종시 지정보호자 3위까지 가능하고 임종시에는 직계가족 5인까지 가능합니다. 호스피스에서 관리 잘 되고 회복하셔서 태어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경험 공유해 주시네요. 아무튼 글 올려주신 분, 저된 여명보다는 훨씬 오래오래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